당 비례대표 신원식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안보 공약에 대해 기자 여러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누리당 안보팀 비례대표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종필 후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용명 후보와 김종민 후보는 지역 유세 지원 관계로 불참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초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GPS 공격, 핵 선제 타격 운운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핵무장한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테러 또한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위협입니다. 지난해 말 1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 최근 31명의 사망자를 낸 브뤼셀 테러 등 국제사회에 만연해지고 있는 테러로부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도발과 테러를 자행해왔고 지금도 공공연한 테러 위협을 노골하고 있습니다. 현 안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부터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정보 수집권, 정보 업무 조정권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국정원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각종 사이버 해킹 등 사이버 분야에서의 공격이 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라는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과정을 겪으면서도 힘겹게 통과한 테러 방지법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튼튼한 안보가 곧 국민의 생명이라는 대변인 논평은 결국 총선을 겨냥한 가식적 표현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안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믿음이 가는 정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안보 및 국방 분야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발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생존에 제1의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실효성 있는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부와 함께 우리 당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실효적인 대북 조치 시행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외교를 하면서 군사적으로 현재의 한미동맹 능력을 통합해서 현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향후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 차원의 노력을 더욱 배가하겠습니다. 군사적인 분야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억제 전략입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가 된 한미의 공동 억제 및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군사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모든 수단을 망라합니다. 현재 한미 국방부, 외교부 당국 간의 정책 협의,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연합 연습 등을 통해서 시행령을 구의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미국과의
국회 차원의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미 확장 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맞춤형 억제 전략 이행 체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4D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당의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4D는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대응 작전 수행 개념입니다. 현재 올 2월 달에 한미 국방부 간의 4D 이행 지침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 지침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의 미사일 능력 및 태세 발전 실태를 저희 당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필요한 지원 소요를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군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킬체인과 KND 능력을 확충하는 겁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 전에 지상에서 파괴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북한 지역에 대한 제한된 감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력 증강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에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이 보강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KAMD입니다. KAMD는 킬체인을 통해서 지상에서 파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잔존하고 있는 적미사일이 우리 영토를 향해서 날아올 때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상공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및 주요 비행기지 등 핵심 능력에 대한 탄도탄 방어 능력을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 및 타격 체계 그리고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및 요격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킬체인과 KMD를 위해서 당에서는 기계획된 관련 전력 증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국방 예산 확보 노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할당된 국방 예산이 킬체인과 KMD 능력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를 위해서는 소위 재래식 전력, 대칭 전력, 전통적인 전쟁 수행 방식에는 전력 증강 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북한의 도약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미래 첨단 기술의 바탕을 둔 킬체인과 KMD 능력을 비롯한 첨단 전력 증강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CT 관련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나노 기술, 우주 관련 기술 이러한 첨단 전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비단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비단 국방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재 대간척 작전 위주로 되어 있는 통합방위 체계를 안보 환경 변화에 맞게끔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재난, 테러 대응 등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국민 안전관리 차원에서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조직, 작전 수행 체계, 자원 운용의 효능성, 법령 체계 등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전국 단위의 체계를 위해서 총리실의 위기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총리실 주관하에 다양한 위기 관련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 내에서도 재난 관련 문제와 통합방위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작전 수행 체계면에서 지금 상황별로 별도 관, 군, 경, 초기 대응 부대들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것을 통합 운영하지 않으면 골든타임 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통합 운영해야 되고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서 주민신고 체계를 예를 들면 앱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화재 신고는 119, 그 다음에 간첩 신고는 123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생물 방어 체계, 그다음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핵심 노드, 즉 그 국가 중요 시설 기능을 유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 운용의 호환성을 향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위기관리 자원을 크게 보면 비상대비, 민방위, 재난, 안전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CPI 시스템을 범국가 단위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를 위해서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계엄법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제도를 정비를 해야 법적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연습 및 훈련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실은 보면 이러한 훈련들이 다양한 훈련들이 너무 자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한 번 하더라도 모든 관련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하고 그래야 훈련의 효과도 있고 국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복무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당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병역문화 혁신은 기존 국회에 병역문화 개선 특위가 있습니다. 이 특위가 정부의 관련 부처와 연계를 해서 범정부 차원의 병역문화 혁신을 기획계획된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1,800억 예산이 투입이 돼서 병역문화 혁신 추진 실태 추진이 이루어집니다. 이 실태를 당 차원에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하고 혹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있다면 식별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병들이 보다 군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원격 강좌를 확대한다든지 내년도를 목표로 군 교육훈련의 대학 학점 인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병 의료 체험 체계는 작년에 지뢰도발 사건 때 문제가 되었다시피 민간 병원을 만일 군 장병들이 진료 능력이 초과해서 또는 응급사항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했을 때 진료비를 전액 국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공무상 요양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국군 외상센터 설립 등 필요한 사항을 당에서 적극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 문제인데 현재 일반 및 특정기 공무원은 13년도부터 정년을 60세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군 복무의 특성상 훨씬 정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전문성 발휘와 직업의 안정성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 정년에서 계급별로 1 내지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명예로운 보훈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6.25 참전 유공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만여 명은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무공수훈자 명예수당도 영예수당도 참전 명예수당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6.25 참전 유공자 치료비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수당도 현실화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및 전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필요한 예산 지원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포함 안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접경지역을 최근에 쭉 새누리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만나보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많은 불평과 희생을 감내한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정부와 당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 관련 당사자들과 공청회라든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안보상의 필요와 지역 발전이 말 그대로 윈윈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출을 해서 이 방안을 또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발표는 대강 이 정도고 혹시 기자님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